평온한 밤, 이상한 그림자. 박노식은 낡은 경비실 안에 앉아 묵묵히 순찰 일지를 적고 있었다. 형광등은 규칙적으로 깜빡였고 히터는 오래돼서인지 미약하게 윙윙거렸다. 유리문 밖으로는 서늘한 초겨울의 바람이 단지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오후 11시 32분. 언제나와 다를 것 없는 고요한 밤이었다. 노식은 커피잔을 입에 가져가다 말고 CCTV 모니터를 힐끗 바라봤다. 12개의 화면이 각각 단지 곳곳을 비추고 있었다. 주차장, 놀이터, 후문 엘리베이터 홀. 모두 고요했다. 그때였다. 3번 화면에 낯선 검은 밴 한 대가 천천히 단지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잡혔다. 번호판이 흐릿하게 보였다. 보통 이 시간에 오는 차량은 거의 없었다. 택배 차량도 아니고 입주민 차량, 목록에도 없는 외제차였다. 노식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밴은 속도를 늦추며 비동 앞 주차구역으로 향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다. 차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느렸고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했다. 화면 너머 골목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낮고 길게 늘어지는 술 취한 사람 특유의 웃음. 싸늘한 공기가 살짝 갈라지는 것만 같았다. 노식은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조끼 지퍼를 천천히 올렸다. 손끝이 차가웠다. 오래전 현장에서 느꼈던 낯선 공기의 흐름이 스치듯 지나갔다. 이런 밤엔 항상 뭔가 있었지. 그는 작은 손전등을 집어들고 경비실 유리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멀리 비동 주차장 쪽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들의 목소리. 노식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쪽으로 걸어갔다. 주머니 속 낡은 쇠조각이 손바닥에 닿았다. 그것은 그가 방첩대에 있던 시절부터 지니고 다니던 군번줄이었다. 밤은 아직 길었다. 검은 밴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최강식이 먼저 내렸다. 값비싼 가죽 재킷을 걸친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뒤이어 부하 3명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야, 여기 괜찮네. 조용하고. 최강식이 주변을 둘러보며 비죽 웃었다. 그의 배는 2대의 승용차 사이 소화전 앞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다. 저기요, 거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302호에 사는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상황을 목격한 참이었다. 최강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소화전 앞인데다가 제 차가 나가질 못해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최강식이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다. 중년 남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아니, 그래도 지발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 부하 하나가 스르르 다가와 중년 남성의 어깨를 밀었다. 남성이 비틀거렸다. 왜 이러십니까? 최강식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발길질을 했다. 중년 남성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쓰레기 봉투가 터지며 내용물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단지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바로 그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다가왔다. 노식이었다. 한 손에 낡은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걸어오고 있었다. 뭐야, 경비 알베? 부하 하나가 킥킥거렸다.
노식은 쓰러진 입주민 옆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최강식을 바라봤다. 일어나세요. 그는 입주민에게 조용히 말했다. 중년 남성이 떨리는 손으로 노식의 발을 잡고 일어섰다. 뭐 하는 거야, 아저씨? 최강식이 비죽 웃으며 다가왔다. 노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빗자루를 땅에 세우고 최강식을 똑바로 바라봤다. 늙었으면 그냥 꺼져. 안 나치게. 최강식이 고웃음을 치며 노식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노식의 몸이 뒤로 흔들렸다. 주변 입주민들이 불안하게 뒤로 물러섰다. 할배, 진짜 다칠 수 있어. 부하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늙은 경비원 하나쯤 손쉽게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노식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아주 짧게 흔들렸다. 그건 공포가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주머니 속 군번줄이 차갑게 손바닥에 닿았다. 이 새끼가 진짜. 부하 하나가 성큼 다가왔다. 덩치 큰 남자였다. 그는 노식의 가슴팍을 양손으로 거칠게 밀쳤다. 쾅! 노식의 등이 경비실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다. 노식의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 누군가의 단식이 흘러나왔다.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주민들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최강식이 담배 연기를 뿜으며 웃었다. 할배, 집에 가서 자. 여기서 영웅 놀이 하지 말고. 부하들도 낄낄거렸다. 노식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등이 욱신거렸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이었다. 70 노인의 몸은 이제 충격을 견디기 버거웠다. 하지만 그 순간 노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손끝이 주머니 속 낡은 쇠조각을 스쳤다. 차가운 감초. 그것은 그가 방첩대에 있던 시절부터 지니고 다니던 군번줄이었다. 손가락이 익숙하게 금속 표면을 더듬었다. 그래, 이렇게 몸이 먼저 반응하네. 오래된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80년 휴전선 인근 야산. 손전등도 없이 간첩을 추적하던 밤. 갈날이 스치는 소리. 땅바닥에 묻힌 시체들. 노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롱하던 최강식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왔다. 술 냄새, 비죽거리는 입꼬리, 목에 새겨진 용문신. 모든 것이 또렷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었다. 호흡이 가라앉았다. 시야가 좁아지며 집중됐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감각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뭐야, 표정 왜 그래? 부하 하나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물었다. 노식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포착한 것이다. 최강식도 웃음을 멈췄다. 노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벽에서 천천히 몸을 떼어냈다. 등을 펴고 어깨를 풀었다. 관절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할배, 진짜 아프고 싶어. 덩치 큰 부하가 다시 다가오며 주먹을 쥐었다. 노식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그건 웃음이 아니었다. 옛날 생각나네. 노식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더 낮고 더 차가웠다. 뭐라고? 최강식이 미간을 찌푸렸다. 노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며 군번줄을 꽉 쥐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다. 씨발, 이 할배가. 최강식이 주먹을 들고 노식을 향해 움직였다. 술기운이 섞인 거친 동작이었다. 하지만 그가 팔을 완전히 뻗기도 전에 노식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노식의 오른손이 최강식의 손목을 낚아챘다. 정확했다. 최강식의 눈이 커졌다. 그 순간 노식의 왼팔이 최강식의 발꿈치 아래로 파고들며 위로 비틀었다. 꺽. 최강식의 팔이 기이하게 꺾이며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몸이 반강제로 앞으로 숙여졌다. 노식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닥에 내리눌렀다. 동작은 3초도 걸리지 않았다. 형님, 부하 2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하나는 왼쪽에서, 하나는 오른쪽에서. 노식은 최강식을 놓지 않은 채 왼쪽 부하의 주먹을 옆으로 흘렸다. 그리고 그대로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무게중심을 무너뜨렸다. 부하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퍽! 노식의 무릎이 그의 명치에 정확히 꽂혔다. 부하가 신음과 함께 쓰러졌다. 오른쪽 부하가 노식의 뒤통수를 노렸다. 하지만 노식은 이미 몸을 낮추고 있었다. 주먹이 허공을 갈랐다. 노식의 발이 부하의 발목을 쓸었다. 균형이 무너졌다. 그대로 노식의 손이 부하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끌어당겼다. 쿵! 부하의 등이 바닥에 부딪혔다. 모든 것이 10초 안에 끝났다. 짧고 정확한 동작.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은 제압. 군사작전 때 수없이 반복했던 몸이 기억하는 그 움직임이었다. 노식은 천천히 일어섰다. 최강식은 팔을 부여잡고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부하 2명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간첩도 너보단 똑똑했지. 노식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다. 주변이 고요했다.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주민들은 눈을 크게 뜬 채 말을 잃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다. 조폭 3명이 허세도 없이 그대로 쓰러져 있는 모습은 초현실적이었다. 저 사람이.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노식은 바닥에 떨어진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경비실 쪽으로 돌아서려 했다. 이 새끼가. 최강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노식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경찰 부르세요. 그는 주민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밤 공기가 다시 고요해졌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단지 안으로 들어왔다. 붉은 경광등이 아파트 벽면을 규칙적으로 비췄다. 여기입니다. 주민 하나가 경찰을 안내했다. 경찰 4명이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최강식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팔을 부여잡고 있었다. 부하 2명도 신음하며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뭐야? 이거. 경찰 1명이 상황을 파악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저 사람들이 입주민을 폭행했어요. 그래서 경비원 아저씨가. 주민이 설명했다. 경찰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최강식 일당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 새끼들. 최강식이 중얼거렸지만 경찰은 무시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억지로 일으켜졌다. 경비원 어디 계세요? 경찰 한 명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저기, 주민이 경비실을 가리켰다. 노식은 경비실 앞에 서서 빗자루를 들고 조용히 서 있었다. 경찰이 다가왔다. 젊은 순경이었다. 그는 노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아저씨가 저 사람들을... 네. 노식이 짧게 대답했다.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냥 했습니다. 아저씨, 정체가 뭐예요?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경찰의 질문에 노식은 잠시 멈춰 섰다. 그는 대답 대신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경비실로 걸어갔다. 경찰이 뒤에서 기다렸다. 그냥 경비원입니다. 노식이 경비실 문을 열며 조용히 말했다. 경찰은 더 묻지 않았다. 뭔가 더 물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진술은 내일 오전에 받으러 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이 인사하고 돌아갔다. 최강씨 일당이 실려가는 소리가 멀어졌다. 주민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단지가 다시 고요해졌다. 조용한 경비실 안. 노식은 낡은 의자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군번줄을 꺼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쇠붙이는 오래된 세월만큼 차가웠다. 박노식 707 특수임무대대 1979점. 그릿하게 새겨진 글씨가 손끝에 닿았다. 그는 천천히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까 들리던 낮고 긴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남은 건 고요뿐이었다. 히터는 여전히 미약하게 소리를 냈고 유리문 밖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흘렀다. 노식은 군번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순찰 일지를 펼쳤다. 2347점 외부인 불법 주차 및 집주민 폭행 사건. 경찰 인계 완료. 짧게 기록을 남긴 노식은 펜을 내려놓았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밤이었다.